안녕하십니까. 완도군 섬여행 등대 추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관광 마케팅 강의를 맡은 최동석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해드리면요. 저는 현재 관광학 박사고요. 전에 대학교 겸임 교수도 했었고, 하나투어 마케팅 콘텐츠 팀장도 했었고, 그 밖에 지역의 문화관광 해설사로도 활동하면서 이제 뭐 유튜브 운영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지역 관광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일 강의 그 내용은 주로 이 관광 마케팅을 위한 그 기초 지식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 마케팅은 결국엔 디지털 이 환경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과 기획, 채널 운영, 그런 사례까지 함께 넣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예, 첫 장은 이 마케팅을 위해서는 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마케팅에 대한 좀 기초 지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경영이나 뭐 이런 학문적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 관광 측면으로 이 마케팅이 어떤 것인가? 라는 그 측면에서 이 마케팅 이 기초 지식, 배경 지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 강의를 들으시는 이 선생님들은 이 마케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우선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뭔가 마케팅이 뭐야 이런 정의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정의들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게요. 저희가 우리 백과사전에 나온 부분들, 이 부분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마케팅 굉장히 학문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사 뭐 선택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활동, 그러니까 물건 잘 팔자죠. 흔히 얘기해서 뭐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마케팅은 소비자의 니즈와 원치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켜주는 활동이다. 예, 소비자의 니즈와 원추, 뭐 소비자의 뭐 수요, 뭐 관심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제 위키백과 여기서도 마케팅이랑 잠재적인 욕구를 자극하여 표면상으로 이끌어내는 행위나 동기. 좀 더 어려워졌죠. 뭔가 좀 단어들이 추상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뭔가 딱 이 백과사전 스타일이라는 그 느낌 확 들어오시죠? 예. 그러면은 이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에서는 이 마케팅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마케팅 학회,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요 내용만 보면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그래서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교환을 창조,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조직 기능. 예, 그러니까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이 뭔가 교환을 위한 그 가치 창조, 가치 교환에 대한 그런 창조, 그 교환에 대한 그런 뭐 밸류를 맞추는 거, 그런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즉 소비자에 맞는 거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겠다, 생산자가. 이런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하고,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죠. 앞에 이런 소비자의 그냥 관심만 이러는 게 아니라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조직 기능.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고객의 그 소비자의 관심과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전해야 되는 그런 물품 중심에서 고객 자체를 이제 관리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마케팅 학회에서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 그러니까 이 교환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을 더 만들겠다, 창출하겠다. 일종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앞에는 마케팅은 물건의 교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물건을 잘 팔자 이런 개념이라면은 뒤쪽 부부터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이거 좀 쉽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마켓을 흔들어서 고객한테 어필한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쉽게 해서 마켓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켓에, 흔히 해서 마켓이라면 시장이죠. 예, 뭔가 이 관심사들이 모여있는 시장, 사람들, 고객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이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 내가 목적 달성, 물건을 많이 팔든 내 거를 뭘 어떻게 잘 보여주든 내 걸 어떻게 많이 홍보를 하든,
예,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객한테 계속 뭔가 일종의 쇼잉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마케팅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마켓을 움직인다. 마켓을 움직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앞쪽 부분들은 좀 이 마케팅에 대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씩만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마케팅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세대를 알 수 있는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한 그런 재밌는 동영상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인터넷이나 TV, 미디어 통해서 많이 접한 뭐 요즘 라떼는 말이야, 요즘은 그래, 뭐 이런 등등등 그 관련된 그런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감성이 흔히 해서 감성이 좀 있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경험. 관심 있는 뭔가 검색보다는 사람을 따라간다. 흔히 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SNS에 좀 더 친숙화되어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는다. 가치관도 우리 요즘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재미를 많이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어때? 그냥 얘기하는데.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바일 중심으로 된 가벼운 라이트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상 재밌으셨나요? 그냥 요즘 세대를 이해하는 그런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케팅을 잘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마켓을 흔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켓을 흔들려고 하면은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면 이 호랑이를 잘 알아야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랑이 굴이라고 내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뭐 들어갔더니 뭐 토끼밖에 없어. 이런 토끼 굴에서 내가 어떻게 호랑이를 잡는다고? 네. 그래서 호랑이를 잘 알아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듯이 이 마케팅은 그 시장을 잘 알아야 그 트렌드, 그 환경, 그것을 잘 알아야 내가 마케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 마케팅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케팅 트렌드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뉴스, 미디어, 인터넷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을 들으면은 이게 뭔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무시하시지 마시고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그 트렌드를 내가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요 선생님들은 요 나온 마케팅 트렌드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MZ세대. MZ세대는 M이 밀레니얼 세대, Z는 Z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보통 80년대생에 해가지고 뭔가 성년이 됐을 때 그 밀레니얼을 맞이한 그 밀레니얼 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Z세대 같은 경우는
2000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 Z세대를 특히 많이 말을 하는데 이 Z세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앞에 보여드린 영상도 그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큰 그렇게 이 Z세대라고 뭔가 이름 명칭이 뭔가 그 명칭을 갖게 된 가장 큰 요인, 그게 뭐냐면 모바일이 가장 먼저 접한 그런 디지털 기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모바일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카톡으로 대화를 하죠. 예, 그리고 뭐가 있으면은 이 모바일 SNS 쪽에서 나를 다 표출을 하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뭔가 좀 더 가볍고 내가 할 얘기도 하고 나의 그런 나의 뭔가 감성과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소유보다는 뭔가 경험을 더 중요시한다는,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는 이런 Z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바일에 친숙화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대들이 뭔가 그런 유튜브나 뭔가 크리에이터에 대한 그런 더 나를 표출하기 위한 그런 욕구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 그러니까 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이 미디어 환경 자체가 이 Z세대 중심으로 모든 이 스피킹, 모든 메시지들이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라떼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트렌드는 Z세대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 MZ세대, 이 세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밖에 요즘 마케팅 트렌드 그런 키워드로 뭐 AI는 아시죠?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뭔가 내가 그런 그런 자동적으로 뭔가 이런 데이터가 나한테 뭔가 주어지고 나한테 추천을 해주고 뭔가 굉장히 인공지능화된 뭐 로봇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뭐 빅데이터. 여기 모빌리티 한번 좀 알아보실게요. 예, 모빌리티 하면은 뭐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이거 요즘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인데요. 이 모빌리티는 인간의 이동을 뭔가 이동과 관련된 그런 ICT 기술 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요즘 마케팅 트렌드에서 중요하냐? 이 모빌리티 산업이 플랫폼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 플랫폼은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 우리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혹시 뭐 배달에 그 관련된 앱이라든지 뭐 차를 공유하는 뭐 무슨 뭐 카카오 무슨 택시 뭐 이런 뭐 그런 서비스라든지 혹시 그런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이게 다 모빌리티 산업 안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란 단어가 굉장히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로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계속 아마 이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갈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유노멀, 팬데믹 뭐 이런 것들은 요번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 밖에 언택트, 랜선, 홈족, 이것도 다 코로나 관련된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뭐 특히 여기서 언택트, 랜선 뭐 이런 것들은 아실 것 같고, 홈족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홈족이 가져가는 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게 마케팅 트렌드거든요. 이걸 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밖에서 소화하던 모든 활동들이 지금 코로나나 이런 대외적인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 불편한 위험한 환경으로 해서 모든 게 다 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홈 트레이닝, 그다음에 뭐 집에서 뭐 공부하고 뭐 재택 근무, 교육, 그다음에 뭐 트레이닝 말씀드린, 그다음에 뭐 외식하던 것도 이제 집에서 먹게 되고, 그래서 홈족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가 계속 커지고 있다. 여기에 꼭 뭔가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관광에서도 이 홈족에 대한 거는 일종의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뭔가 상생을 위한 그런 관계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홈족이라는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재밌는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유트로와 콜라보가 있습니다. 유트로는 아시죠? 과거의 그런 과거 것을 새로 이 현재에 새롭게 뭔가 해석을 한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콜라보는 뭔가 서로 협업하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트로와 콜라보의 대표적인 사례, 곰표 맥주입니다. 예. 혹시 이거 드셔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저 맥주를 먹어보지는 못했네요. 이 맥주가
올해 한 3, 4월 봄에 좀 이렇게 출시되고 좀 붐업이 된 것 같은데, 이 맥주가 뭔가 순간 그 MZ 세대 통해서 SNS나 여러 가지 뭔가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 좋다 좋다 재밌다 재밌다 이색적인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이제 뭔가 SNS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갑자기 붐업이 확 돼가지고 마트에 있었던 거 처음에는 그냥 보지도 않았던 게 어느 순간인가 마트만 가면 항상 매진. 예, 항상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대표적인 이 유트로 사례, 이 곰표 맥주. 그래서 아시죠? 이 곰표 밀가루와 우리 밀 맥주가 같이 합쳐진, 예, 이런 사례, 로컬 맥주가 합쳐진 그런 사례고요. 이 곰표 맥주만 있냐? 우리 흰 맥주만 있냐? 그래서 우리 이 검은 맥주가 힘을 냈습니다. 예. 우리 말표, 여기 선생님들은 아마 구두를 신어 보셨기 때문에, 구두약, 말표 구두약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말표에서도, 야, 흰 맥주만 있냐? 우리 검은 맥주도 있다. 해가지고 이 말표 맥주도 나오게 됐습니다. 예. 재미있는 그런 유트로와 이 콜라보의 현상이죠. 근데 여기서 또 아쉬워하는 게 있죠. 야, 니네 맥주 먹어? 나는 니네한테 팝콘을 줄게. 봤더니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미원에서 나온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조미료? 뭐 어디서 나온 맛소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맛소금 팝콘입니다. 이러한 재밌는 이런 그 소재를 가지고 서로 이 콜라보 하면서 요즘 세대들한테 굉장히 어필하면서 붐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이런 마케팅 트렌드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거를 뭐 우선은 다 아신다기보다 여기서 좀 알아야 될 부분만 제가 포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결국에는 요 나온 타겟 마켓.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이 마켓에서 활동하는 걸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학문적인 그런 걸 보면은 고객과 그다음에 자사와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일종의 환경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스와트 분석을 또 합니다. 그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은 나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이런 것들을 내 중심으로 좀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외부에 대한 환경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거에서 나의 뭔가 특징이 나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 위협이 좀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는 STP라고 하는 것들을 전략을 짭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안에서 내 타겟팅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포지셔닝 나는 어떻게 이 시장에 다가갈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정립이 되면 일종의 전략, 일종의 이제 문서 그 기획 작업이죠. 기획 작업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 시장 안에서 흔히 해서 이 과거에는 퍼피라고 했죠. 뭔가 재화 중심, 물품 중심일 때. 그리고 요즘 디지털 세대에서는 퍼시, 고객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활동을 한다. 해서 커스터머, 커스트, 커뮤니케이션, 컨비니언스. 고객과 그 다음에 비용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편리성. 이걸 가지고 이 타겟 마켓에서 내가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드린 마켓을 움직일까 이런 실행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이 마케팅의 기획 그 방법론인데요. 여기서 다 이걸 하자니 뭐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다 하고 내가 뭐 마케팅을 해. 흔히 얘기해서 이 마켓을 분석을 하고 이거 하다가 쉽게 해서 날 다 지나가죠. 이 경쟁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걸 하고 분석을 하고 나의 강점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끝나버리죠. 예.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께 제가 중요한 거 여기서 그래도 이것만은 꼭 해보고 한번 내가 마케팅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스와트 분석과 이 포지셔닝입니다. 예, 요 두 개만큼은 한 번쯤은 굉장히 디테일하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실행에 대한 거는 요 뭐 여러 가지 기초 이 배경이 되는 이런 이론이나 내용도 있지만 이 실행에 대한 부분은 환경에 맞게끔 굉장히 사실은
빠르게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이 베이스가 되는 스와트 분석과 포지셔닝은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와트 분석이랑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완도를 사랑하시는 완도 군민이시고 완도를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오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완도 중심의 스와트 분석을 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2019년도에 서남해안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비록 완도는 아니지만 이 전라남도 서남해안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한번 보시면은 우선 강점, 그러니까 완도도 포함된 지역이니까 한번 보세요. 전라남도의 그런 섬해안 쪽에서 콘텐츠에 있어서는 뭐 동북아 경제권 시대, 뭐 지경학적 결절지,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벨트 형성 지역, 세계 수준의 해양 자원과 생태 자원 보유, 교통, 항공, 물류 요충지, 융복합 생명산업 최적지.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으로 가지고 있네요. 꼭 완도뿐만 아니고 이제 전체를 아우르고 있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이 뭔가 강력함이 이 전라남도 이 해안에 서남해안에 강력함이 느껴집니다. 그럼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지자체나 가지고 있는 이 재원의 한계, 그렇죠. 이 뭔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업 기반이 낮아가지고 지역 활력이 저조돼 있다. 기반이 좀 약하다. 인프라가 그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더 마음 아프네요. 인구 감소, 고령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낮다. 그 밖에 요거 우리 관련된 거 하나 있습니다. 관광 상품 개발이 미흡하고 낮은 국제인지도. 아마 요거는 완도에도 같이 적용되는 부분 같습니다. 완도는 나름 국내에서는 그 관광 브랜드 인지도가 좀 있죠. 청산도, 뭐 보길도 이런 데들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 전국의 타 지역 대비해 가지고는 요런 부분들 어느 정도 좀 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회 요인, 뭐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추진 의지, 그쵸? 요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린 뉴딜이니 디지털 뉴딜이니 뭐 이런 것들 지역 중심의 그런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밖에 생태 자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 해양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증가, 요런 부분들이 우리 관광하고 관계돼 가지고 요런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험 요인은 뭐가 있냐? 복지 수요 증대로, 그러니까 개발 중심보다는 사람이 사는 환경, 복지에 대한 중심으로 복지 수요 증대로 지역 개발 재원 감소 및 대규모 개발이 지향.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복지 중심, 사람 중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런 우리의 계획 아니면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억제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비슷한 말로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 경합으로 실행력 저하. 그 밖에 뭐 지역 정책성 훼손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 증대. 이런 것도 위험 요인으로 나옵니다. 이런 위험 요인은 관광의 영향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건 좀 거시적인 부분이고, 현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 요인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제어를 할지는 계속 두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약점을 좀 더 기회와 강점 요인을 가지고 이 약점 요인을, 위험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활동 필요합니다. 이러한 완도에 대해서도 또는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뭔가 비즈니스, 사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거 한번 가볍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걸 어쨌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내 사업이 또는 우리 고장 완도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완도에 대한 포지셔닝, 우선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도 하면은 뭔가
우선은 전라남도 안에서 어떠한 가장 뭔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인지도와 뭔가 선호도, 만족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네. 근데 요 안에서는, 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얘기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 위치가 어떤데 어떤 걸 해서 지향을 해서 가자라고 하는 게 이 포지션을 잡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거를 어느 특정 지역으로 하기는 어려워가지고 한번 이 커피 매장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있고요. 그 밖에 뭐 이디야, 백다방 좀 더 저렴한 컨셉의 이런 커피들이 있죠.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우리의 나가야 되는 방향을 가격과 그 다음에 이 고급화, 대중화에 대한 이런 뭔가 시장의 컨셉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스타벅스는 가격도 좀 비싸고 조금 더 고급화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백종원이에요. 백종원. 네, 제가 백종원 닮았나요? 네, 배가 좀 더 나와야 그쵸? 백종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백종원인데 제 커피 사업에 진출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제 커피 사업에 과연 스타벅스를 이겨서 갈까? 노. 근데 스타벅스는 워낙 글로벌 기업이고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지금 거의 국내에서는 코카콜라 이상이죠. 웬만한 브랜드보다 거의 최상위에 있는 브랜드 인지도. 스타벅스 하면은 커피가 아니라 벌써 스타벅스가 먼저 생각날 정도로 커피보다 더 위에 있는 브랜드죠. 예. 그래서 얘네하고 어떻게 할까 봤더니 저의 백다방, 저는 백종원의 수제자로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얘보다 가격을 낮추고 조금 더 얘보다는 좀 더 대중화, 쉽게 테이크아웃, 흔히 얘기해서 커피를 어디서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겠다. 그런 포지셔닝 전략을 가져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백다방 같은 경우는 고급화에서 대중화, 고객에서 저가격. 그래서 요 백다방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백다방이라면은 몇 개의 브랜드, 몇 개의 나의 경쟁사들을 가지고 한번 이 축을 만든 다음에 한번 포지셔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흔히 해서 이제 관광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의 인지도, 그 다음에 관광객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 지역의 방문객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완도가 얘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제주도는 좀 더 위에 있겠죠. 인지도도 높고 방문객도 많이 가고 그죠? 근데 그 밖에 섬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섬 여행지들은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제주도가 나의 경쟁 지향점 목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포지셔닝 전략이 왜 이게 의미가 있냐? 그냥 이 앞서들은 이걸 다 뒤집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완도, 제주도 이게 되면은 제주도가 하는 것만 무조건 따라하면 됩니다. 네. 이런 포지셔닝, 나의 경쟁과 나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기획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뭔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나는 백다방, 나는 완도, 내가 지향하는 거는 스타벅스, 내가 지향하는 건 제주도.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인지도 어떻게 올라갔지? 뭐가 어떻게 올라? 좀 더 디테일하게 이들이 잘하는 것들을 그것만 따라하면은 적어도 2등 전략, 중간 이상은 그 밑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와트 분석과 이 포지셔닝, 요거에 대해서는 포지셔닝 전략까지는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나의 스와트 분석, 강점과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흔히 해서 그들의 전략을 내가 경쟁하고 지향하는 그런 포인트에 대한 전략을 내가 카피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쫓아서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마케팅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켓을 ing 뭔 뜻인지 아시죠? 뭔가 진행형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영어에서 ing를 쓰죠.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켓을 팅을 하는 거는 컨셉을 팅하는 거다. 컨셉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라. 예, 그게 곧 마케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의 이제 고객과 시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마케팅에 대한 기획은 이 컨셉팅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컨셉팅,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전까지 이런 게 좀 대세였어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감성, 무슨 이런 단어를 다 써. 그죠? 예. 근데 우리 감성이죠, 감성. 근데 얘네들은 감성이라 감성. 근데 그것도 재밌다라고 SNS 서로 막 주고받아요. 샵 태그 붙여가지고. 근데 이러한 감성, 이게 일종의 컨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뭐 MZ 세대들, 그 밖에 또 세대들도 있죠. 요즘은 뉴트로가 많이 해가지고 그 MZ 세대 중심이긴 하지만 어른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트로트 또 열풍이 또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트렌드가 되는데, 이런 뭔가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 굉장히 특이하죠. 이색적인 경험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케팅 트렌드입니다. 네. 그리고 뭔가 가족, 모녀, 그죠? 이전에 가족에서 이제 그 흔히 가족에서 이 모녀, 부자, 부녀, 뭐 모자 이런 거 했을 때는 굉장히 보살펴야 되는 부모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애들, 이게 예전에는 가족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컨셉이었는데 바뀌었죠. 이제 부모를 보살피는 자식, 이 컨셉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실은 부모 자식 뭐 그냥 전시회 간 거지만 이런 게 포인트 하나하나가 이 트렌드를 알고 흔히 얘기해서 이 감성, 나만의 감성, 난 달라, 이런 감성을 입혀가지고 컨셉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컨셉을 잘 만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그런 마케팅 트렌드 잘 아셔야겠습니다. 자, 이 마케팅 활동은 과거에는 사실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구분에 대해서 크게 중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 마케팅은 결국에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마켓을 움직이는 그 공간, 일종의 미디어 공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뭔가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꼭 인터넷이 많이 있다 해도 인터넷 중심이 아니라 TV라는 매체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정통적인 매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뭔가 마케팅 채널에 대한 구분들이 크지 않았는데, 확실히 디지털화 되면서 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마케팅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채널도, 그러니까 마케팅에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활동의 방향성도 기존의 TV와 신문에서 하던 일방향된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인 그런 요소들이 가미되어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꼭 디지털을 그 온라인 마케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의 콘텐츠, 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활동을 하는 것들을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우선 마케팅에 대해서 활동입니다. 활동은 ATL, BTL, CTL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ATL에 대해서는 그런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우리가 전형적으로 과거에 알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매체에서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ATL이라고 하고요. BTL은 뭔가 온라인도 포함 5개 매체, 이벤트, PR, 그 밖에 세일즈, 프로모션 등등등등 뭔가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쉽게 해서 뭐 그런 거 있죠. 새롭게 마트가 오픈했습니다. 마트가 오픈하면은 앞에 뭔가 도우미 누나들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음악 틀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더 눈길을 끌죠. 거기다가 막 풍선들 막 이렇게 춤도 춥니다. 그죠? 그러면서 뭔가 전단지도 나눠주고 오세요, 오시면 모두 드려요. 아, 그러면 오면은 몇 시에 문 열어요? 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BTL 이라고 하고요. CTL은 이런 전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뭔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CTL, 이런 부분들은 흔히 얘기해서 SNS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그냥 그런 공간에서 너 어때? 나 좋아.
이런 게 난 좋더라. 나 이것도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CTL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도 결국에는 마케팅 활동, 꼭 내가 고객의 후기로서, 고객의 마음으로서 남기느냐? 아니야. 그냥 내가 좋은 것도 내가 추천해. 내가 비록 내가 내 사업이지만 나도 이런 거 추천해. 이런 것들이 SNS라는 공간에서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걸 CT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활동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매체 중심. 그래서 트리플 미디어라고 합니다. 보통 저도 이 하나태에서 마케팅 콘텐츠 팀장을 했을 때 이 트리플 미디어에 의한 마케팅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드 미디어. 이거는 마케팅 활동할 때 돈 주고 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은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는 마케팅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측정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드 미디어는 측정과 평가가 매우 그러니까 용이하고 그런 부분, 측정과 평가가 용이한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뭐 흔히 얘기해서 네이버에 뭐 배너 광고 뜨죠. 뭐 유튜브에도 와도 광고 뜨죠. 이런 것들 다 페이드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드 미디어는 그렇게 해서 페이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인지를 했어. 인지했으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그 관심을 갖고 내가 어딘가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어플, 내가 이제 제 입장으로 보면은 저 하나투어가 가지고 있는 어플, 뭐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온드 미디어. 그 안에서도 수많은 사실은 뭐 쿠폰을 준다든가 포인트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좋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배너가 뜬다든가 그 안에서의 그런 마케팅 활동이 펼쳐집니다. 그런 매체를 온드 미디어,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걸 온드 미디어라고 하고요. 언드 미디어는 요 마지막에 나온 CTL하고 거의 흡사한 개념입니다. 이 언드 미디어는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냥 고객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 쉽게 해서 SNS 매체 안에서의 그런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그 활동이 있는 그 매체는 언드 미디어. 그래서 이 트리플 미디어는 이 매체 중심으로 돼 있고 ATL, BTL, CTL은 활동 중심으로 돼 있다. 요 마케팅은 이렇게 매체와 활동이 구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지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트리플 마케팅 활동과 그런 매체 이런 구분들이 결국에는 이 소비자, 흔히 얘기해서 디지털 소비자, 이제 모든 마케팅 활동은 디지털 마케팅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디지털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노출이 되고 이 디지털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 요 부분을 제가 한번 이 기본적인 좀 이론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사스라는 이론을 많이 씁니다. 뭐 이론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A는 어텐션. 내가 그냥 탁 보고 알고 인지되는 거, 이 어텐션이 되는 거고 이 노출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뒷부분에 오늘 강의의 뒷부분에 또 들어갈 거고요. 이 어텐션을 해가지고 내가 소비자야, 디지털 소비자라는 거는 내가 당장 구매나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그냥 재미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한테 노출이 됐어. 그러면 이런 것도 있네? 라고 보는 거죠. 살까 말까 갈까 말까 나중 얘기. 근데 내가 사고 싶고 관심 있고 한번 보고 싶어. 인터레스트, 관심을 갖는 거죠. 이 관심을 가지면은 최초 노출과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우리 선생님들 뭐 하세요? 네, 그렇죠.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검색을 해봅니다. 서치. 이거 뭐였지? 내가 주고 관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역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검색을 통해서 뭔가 제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평가,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뭔가 그런 기준을 잡죠. 주어진 걸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검색을 통해서 그래. 이건 이럴 때 좋겠다. 요거는 그래. 이때 한번 가보자. 이때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이 정립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뭔가 추가 액션이 나오죠. 이 검색과 액션의 기간은 좀 길 수도 있어요. 관광에서는. 그죠? 왜냐면은 내가 검색을 하고, 그래, 내년도 여름에 완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야, 그래, 이번 주말에 오늘, 이번 주말에 한번 저기 완도에 한번 놀러 갈까? 그 전복 맛있다 그러는데 전복 가서 전복회 한번 먹어볼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이후에 이 구매까지는,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길 수도 있고요. 결국에 이 액션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활동, 이 디지털 소비자들의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뭐 합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SNS 활동하시죠. 뭐 가장 쉽게는 페이스북, 인스타도 올리고, 아니면 또 더 쉬운 거 뭡니까? 카톡으로도 계속 뭐 아는 분들한테, 가족들한테 알리죠. 나 여기 갔다 왔다, 사진 봐라, 막 자랑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쉐어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비자에 대한 이 행동 프로세스는 아이사스, 요거를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5개 단계별로 사실은 모든 마케팅 활동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는 주로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액션 이후로는 좀 더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걸 가지고 뭔가 예약을 하고 뭐하고 좀 더 추가적인 액션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많이 달라질 거고, 요 서치까지 하고, 사실 이 쉐어도 어떻게 보면은 어텐션, 저 노출 인지하는 부분까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액션을 빼고는 전체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아마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검색, 이 서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요 채널들이 뭐가 있는지, 검색에 대한 요거부터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검색 사이트 뭐가 있으신가요? 그쵸? 우리 네이버 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선생님들 또 뭐 어디 많이 쓰세요? 저는 구글도 많이 쓰긴 하거든요. 다음도 가끔 쓰고, 그 밖에 여긴 없지만 저는 유튜브도 사실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 뭔가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제가 복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 윤선도 원림이 되게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뭔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걸로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죠. 실제 느낌이 어떤가? 말로만 표현된 게 아니라 뭔가 간접적으로 촬영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그 현장의 느낌이 어떤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3대 검색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다음 구글. 점유율은 그쵸, 네이버가 가장 높습니다. 네. 뭐 선생님들도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거고, 그 다음에 다음과 구글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요게 좀 중요해요. 왜 네이버를 쓰고 왜 구글을 쓰고 왜 다음을 쓰는지. 이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 중심. 네. 왜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디지털 소비자들이, 디지털 고객들이 생각하는 게 내 생각과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왜 검색을 하느냐? 음식, 요리, 맛집, 스포츠, 연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검색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구글을 언제 많이 이용하냐? 좀 더 전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IT, 미디어, 이런 내용들을 좀 검색을 해보고 싶을 때 구글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언제 하냐? 다음도 취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로 뉴스들을 검색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특징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면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나와 다르지 않으니까 맞아, 나도 이래. 그래, 그럼 내가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마케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되겠다. 내가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하고, 구글에서는 어떻게 하고, 다음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거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 포털을 내가 그러니까 사용자로서도 알지만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이면서도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다. 한 번 더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문자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뭐 근데 다 어려워. 그러면은 요거 가장 큰 시장 네이버만 잘 아셔도 우리나라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네이버만 잘 알아도 내가 마케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매체별 검색 유형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으로 보면은 이 네이버, 구글, 여기도 나와 있죠.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요즘 가장 핫한 4개의 매체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그런 매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선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정보가 필요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밖에 뉴스 기사.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포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어쨌든 핵심은 국내 정보. 네이버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글, 해외 정보. 구글은 아무래도 굉장히 연결의 비즈니스 굉장히 포털로서의 기본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전문적이고 해외에 대한 그런 정보, 지식, 뉴스 이런 것들 찾아볼 때 구글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검색에 대한 그런 매체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혹시 많이 쓰시나요? 오늘도 그 강의 내에도 이제 인스타 내용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맛집 정보 찾을 때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살펴볼 때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인스타는 꼭 내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마케팅 활동을 할 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걸 찾아볼 때 제가 유튜브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조사에 의한 그 내용에 보면은 취미 생활과 관련된 것을 찾아볼 때 요리, 자동차, 화장법 뭐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4개만큼은 진짜 좀 더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스와트, 그 다음에 포지셔닝, 그 밖에 요런 부분들 이게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뒤에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뭔가 방법론을 얘기했을 때 좀 더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이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했어 못했어 뭔가 이런 평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가장 쉬운 평가는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냐? 그리고 누가 얼마나 많이 댓글 달아줬냐? 그게 가장 쉬운 마케팅 평가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이게 그 과정에서도 잘했는지 그리고 결과로도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평가와 측정과 평가를 해줘야지만 다음에 어떻게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기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과와 측정은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강의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내용까지 다 하기에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이런 제주도에 대한 이 광고로 도배가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좀 개인에 대한 사생활 때문에 이렇게 딱 천장 부분에 이제 이 부분만 찍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하철을 이런 식으로 다 도배를 합니다. 이 도배를 하면은 근데 그 중에 제주도가 요만큼의 하나의 광고를 했다라고 칩니다. 여기 제주도 놀러 오세요. 네. 그럼 과연 이 광고를 하면은 얼마나 도대체 많이 오는 거야?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네. 결국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마켓에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분석하는 방법이 이게 9호선이었어요. 아까 그 제주도께. 9호선에 대해서 뭔가 정성적인 분석을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강남 일대 모든 하는 황금 노선이고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은 그리고 베스트 5
가장 혼잡한 구간이 많은 베스트 5 역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9호선은 정성적으로 굉장히 튼실해요. 그리고 2이용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 지하철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광고를 보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한 사람, 흔히 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돈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우리가 분석을 가지고 이것들을 그 내용을 가지고 지하철 9호선에 광고를 했더니 이걸 가지고 이제 다 데이터가 쪼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운행 횟수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막 했을 때 이 광고를 통해서 보통은 약 10만 명한테 월 기준 10만 명한테 노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약 1,000명한테 1,000명이 관심을 보여서 검색 또는 뭔가 제주도를 찾아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은 약 20명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나름 데이터의 평균적인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거에 대한 비용들이 약 한 200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 월 기준으로 드는데, 아까 조그만 광고 하나, 전체 다가 아니고요. 그 광고 패널 하나에 그걸 했을 때 약 300만 원이라는 그 예상치를 해보면은 10만 명한테 노출돼서 1000명한테 1000명이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 한 20명이 왔어요. 그 중에 20명이 왔을 때 1인당 제주도에서 쓰는 돈이 약 2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광고를 통해서 소비되는 게 약 400만 원이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대략 300만 원 써가지고 400만 원에 현지에서 관광에 대한 소비를 했다. 그랬을 때 뭐 관광 그 마케팅 ROI 0.33, 로아스는 133%. 뭐 이런 걸 보고 마케팅을 잘했다 또는 마케팅에 대한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산출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 마케팅과 그런 관광 마케팅에서 확장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런 기초 지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내용, 디지털 마케팅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